퇴직 후의 삶은 한때 꿈꿨던 여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기대했던 5060세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소외가 결합되면 퇴직 후의 삶은 지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다루며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퇴직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어려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충격과 절망. 5060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꾸준히 소득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릅니다. 사례로 씨는 은퇴 전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으나 퇴직 후 월 수입이 연금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큰 지출을 감당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에 직면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노인이라는 꼬리표는 씨가 가진 경력과 능력을 묻어버렸고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단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 퇴직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전 활발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인간관계로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관계들이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나면서 만남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의 동료였구나라는 씁쓸한 현실을 체감하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모임이나 취미활동으로 소속감을 느껴보려 했지만 지속적인 인간관계 유지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심리적 위축은 곧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자존감의 붕괴.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C씨는 30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도 쓸모가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에 시달리며 점차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는 생활은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함을 느끼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 봉사활동과 같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며 해결책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자신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봉사, 혹은 새롭게 배우는 기술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그 지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현실은 예기치 않은 문제와 도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잃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 퇴직 후에도 일정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C씨가 자존감의 붕괴를 경험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컨설팅 업무나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 작가로 활동하며 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의미를 찾고 점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 사회적 단절은 퇴직 후 외로움과 우울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클럽, 동호회, 봉사단체와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크게 낮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속감은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3. 새로운 기술과 취미 배우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퇴직 후에도 두뇌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씨는 은퇴 후 자격증을 취득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며 퇴직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운동 등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4. 심리적 건강관리. 퇴직 후에는 심리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퇴직 후에도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C씨는 자존감의 붕괴로 힘들어했지만 심리 상담을 통해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은 있다. 퇴직 후의 삶이 지옥이 될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지는 얼마나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사회적 활동, 새로운 기술의 습득, 그리고 심리적 건강 관리 등은 모두 퇴직 후의 충격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060세대가 퇴직 후 직면하는 현실은 가혹할 수 있지만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퇴직 후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10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도 어떻게 5년 만에 무일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보통 퇴직금 10억이라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요. 요즘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40대조차도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년이 짧아지고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다들 길어진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 봐, 돈 못 모으면 저렇게 된다는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 볼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후 5년 만에 파산. 왜 이런 일이?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름 안정된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퇴직금이 10억이었다는 건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 꿈 같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흔히들 돈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금융 상품을 다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돈이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늘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2. 은퇴 후에 흔히 겪는 3가지 실패 사례.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실패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폭망. 첫 번째 사례는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도 50대 후반에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역시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A씨는 늘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문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등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요즘에는 5호 사업이 뜬다.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번다는 달콤한 말에 혹했죠. 여윳돈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 경영 노하우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았어요. 결국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었죠. 잘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받은 목돈이 한 번에 사라졌으니까요. A씨가 말하길, 내가 이거 잘 몰랐는데 괜히 해버렸구나.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혹한 게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A씨뿐 아니라 은퇴 후 목돈을 사업에 쏟아붓다가 망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가족 부담으로 인한 탕진. 두 번째는 B씨 케이스예요. B씨는 원래 30년 넘게 대기업 다니면서 은퇴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비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딱 결혼 정년기일 때가 본인의 퇴직 시기와 겹치는 경우 실제로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탁을 안 해도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래도 평생 고생했는데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아이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쓰게 됩니다. 결국 B씨는 거의 목돈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죠. 자녀들은 고마워했겠지만 정작 본인은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금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작게는 만성질환, 크게는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남겨둔 돈도 줄줄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B씨는 결국 작은 가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녀들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쓴 돈을 되돌리긴 어렵잖아요. 좀 더 현명하게 분할해서 지원할 걸 그랬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3. 다단계 고수익 보장 상품에 속아 날린 사례. 세 번째 CC 사례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 말로는 주식 투자도 꽤 오래 했다고 자부했대요. 그런데도 은퇴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안정적으로 월 몇백은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다단계나 사설 투자 모임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 우리는 이미 큰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니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특히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시원찮아 보일 때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성급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CC는 몇 달 만에 원금 손실만 본 게 아니라 사실상 쫓기듯 투자금을 회수도 못하고 쫓겨난 셈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된 거죠. CC 본인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무리한 사업 투자, 가족 부담, 무분별한 고수익 투자 등이 은퇴 후 파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지시죠? 은퇴 전부터 작게라도 사업 경험이나 돈 관리 경험을 쌓기. 사업이 꿈이라면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을 지키면서 하기. 자녀의 결혼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등은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공식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 노후가 안정돼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 행복이 완성되니까요.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부터 따져보기. 퇴직금은 내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안전자산 배분이 먼저고 고위험 상품을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목돈이 들어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신중하게 고민.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차분히 정보를 모으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4. 은퇴 후 삶,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다. 예전에 70세 전후가 평균 수명이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90세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러면 은퇴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55세 전후로 퇴직하면 3040년은 더 살 수 있으니 사실상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따라서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30년, 40년을 버티게 하려면 보수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투자로 불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비할 경험과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얘기만 듣고 혹하는 건 가장 위험해요. 5.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 결국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받고도 5년 만에 파산이라는 사건은 절대 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고 돈을 많이 받았어도 휘청이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이거든요. 오히려 목돈이 있으면 더 쉽게 욕심부리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은퇴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돈도 안 써야겠다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뿐이죠. 계획이 있고 여유 자금 규모가 적절하며 지출을 꼼꼼히 체크한다. 가족에게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내 노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본다. 이런 원칙들이 쌓이면 퇴직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 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작정 돈을 굴리거나 자녀에게 다 쓰거나 혹은 꿈만 믿고 달려들어 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돈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더더욱 돈이 안정의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 미리 대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6개월 만에 연락 끊긴 58세 은행 지점장 그의 마지막 선택. 퇴직 후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고 팀을 이끌며 바쁘게 살아온 58세 은행 지점장 박 씨.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엔 좋았다. 이제 좀 쉬자 싶었다. 늦잠도 자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무료함이 밀려왔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삶에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삶으로 바뀌니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퇴직 후 6개월 함께하던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치레만 남고 실제로 만나자는 사람은 없었다.
아내는 바쁘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가 되었다. 퇴직 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던 삶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박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 왜 이렇게 외로운가?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다. 퇴직 후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늘은 은퇴 후 외롭고 허탈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 후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가장 충격을 받는 부분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다. 박 씨처럼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친구보다 회사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퇴직 후엔 상황이 다르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쏟아지지만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연락이 끊긴다. 퇴직한 55세 정 과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30년을 일했다. 사내에서 형님이라 불릴 만큼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중에 한번 봬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일이 아니라 관심과 공통된 관심사로 유지해야 한다. 일이 끝나면 남는 것은 결국 가족과 오래된 친구다. 미리 관계를 유지하라.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일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커뮤니티 동호회, 독서 모임,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라. SNS나 모임을 통해 퇴직 후에도 꾸준히 교류할 사람을 찾아라. 2. 퇴직하면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다르다. 58세에 퇴직한 장 사장의 사례를 보자. 그는 퇴직 후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은 생활비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었고 자녀들이 갑자기 결혼 자금을 요구했고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고 큰 차를 샀는데 유지비가 부담되었다. 결국 1년 만에 이대로 가다간 노후 파산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퇴직 후에도 돈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해결책. 퇴직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점검하라.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관리하라. 최소한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일을 마련하라. 3. 퇴직 후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 일할 땐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60세에 퇴직한 김 박사의 사례다. 그는 연구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을 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산책하고 TV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흘러갔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김 박사의 말처럼 일이 곧 나였던 사람들은 퇴직 후 큰 공허함을 느낀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히 목표를 가져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퇴직 후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퇴직 후 삶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 퇴직 전부터 인간관계를 다져라.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은퇴 후 목표와 할 일을 미리 준비하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 6개월 만에 외로워진 박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자.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 준비했어야 했어.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무너진 삶을 막기 위한 과학적 전략, 심리학과 생리학이 말하는 성공적인 은퇴의 조건. 퇴직 후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뇌 기능 유지, 그리고 신체 활동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오늘은 퇴직 후 무너지는 삶을 막기 위해 심리학, 생리학, 그리고 행동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1. 퇴직 후 우울감? 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퇴직 후 우울감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뇌 과학적으로 보면 퇴직 후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해마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이 어려워진다. 뇌 기능과 퇴직 후 삶의 질의 상관관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위축이 가속화된다고 한다.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유지되던 뇌 활성도가 퇴직 후 급격히 감소한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부족할수록 신경세포 연결 시냅스이 약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 분비도 감소한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독서,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글쓰기 등 신경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 소일거리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하라. 2.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신체 활동 감소의 충격적인 결과. 퇴직 후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퇴직 후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30%가 소멸된다. NASA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단 2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30%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은퇴 후 갑자기 신체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육 감소 건강 악화. 근육량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비만과 당뇨 위험 증가. 혈액순환이 둔화되면서 고혈압, 심장병 위험 상승. 낙상 위험이 증가하여 골절 가능성이 커짐.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요가, 필라테스를 실천하라. 집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소실을 막아라. 3.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수명이 줄어든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증가한다. 이는 하루 15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화할 때 뇌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낮다. 과학적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취미활동,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라.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위한 핵심 전략 정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1. 뇌 건강 유지.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라. 독서, 글쓰기, 외국어 학습 등으로 뇌를 자극하라. 2. 신체 활동 유지. 매일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실천하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라. 3. 인간관계 유지.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새로운 취미와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라.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은퇴 후 삶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당신은 어떤 은퇴 후 삶을 선택하겠는가? 은퇴 후에는 이제 편히 쉬며 여행도 다니고 마음껏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꿈을 꾸며 준비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과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부부 두 사람이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면서 맞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는 대체로 개인의 자산 크기에 달려 있지만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8천만 원일 때 얼마나 현실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1. 은퇴 후 자산 8천만 원으로 시작한 첫 번째 부부의 삶. 민수 씨 60대 초반과 그의 아내인 소영 씨 60대 초반은 직장에서 35년을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둘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8천만 원의 자산을 모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꿈꾸며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문제. 그들은 은퇴 후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유지비, 건강보험료, 식비 등 다양한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수 씨는 예상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고, 소영 씨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려다 보니 여유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 절감 노력. 이들은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식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자주 집에서 식사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주택은 오래된 집을 유지하며 큰 리모델링 없이 작은 수리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자산 운용. 그들은 8천만 원을 단순히 예금으로만 두지 않고 일부를 월배당 ETF에 투자해 꾸준한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추가적으로 얻으면서 여유를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2. 자산 8천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린 두 번째 부부의 사례. 지민 씨와 윤희 씨는 또 다른 은퇴 후 부부입니다. 이들은 자산 8천만 원을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민수 씨와는 다르게 도시에서 은퇴 후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특징. 대도시에서 은퇴 후 생활하는 것은 고정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첫 몇 달 동안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높은 물가로 인해 외식 비용이 크게 들었고, 이는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거비 문제. 자산이 8천만 원이라면 서울에서의 주거 문제는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월세 대신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결심했으며, 그렇게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절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와 소득 창출. 지민 씨와 윤희 씨는 자산 8천만 원을 모두 예금으로만 두지 않고 일부를 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각자의 경력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 세 번째 부부. 자산 8천만 원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노후 생활. 진수 씨와 수연 씨는 자산이 8천만 원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노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낮은 비용의 생활 환경 구축. 진수 씨와 수연 씨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운용했습니다. 하나는 자산 3천만 원을 안정적인 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양한 투자처에 나누어 분배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월세나 생활비가 저렴해 더욱 많은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분산 투자. 이들은 5천만 원 중 일부는 주식 투자에,
일부는 월배 당형 펀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리며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소소한 취미활동 건강관리와 취미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은 최소화했습니다. 운동과 취미활동을 집에서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여행은 가급적 국내 여행으로 다녀 생활비를 절감했습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경제적 자유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산 8천만 원을 가진 부부의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 요소. 은퇴 후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원이 끊기게 되며 기존의 월급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건강관리비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는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여 주거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줄이고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동비, 외식, 여행, 취미생활 등은 변동성이 큰 지출 항목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러한 지출이 과도하게 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이러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여유를 즐기기 위한 비용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산 운용 전략.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예금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금과 안정적인 투자. 은퇴 후의 자산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금이나 안전한 채권 등의 자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주식이나 월배당 ETF와 같은 투자 상품에 할당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배당 ETF 및 안정적인 수익원. 월배당 ETF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을 원할 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비율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면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자산의 일부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 만약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여유가 있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매가 아닌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및 보험 전략.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은퇴 후에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요양 비용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절감 및 건강관리. 은퇴 후에 고정비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부수입 창출 및 재취업 기회.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부수입 창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및 재취업 은퇴 후 자산이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그동안 쌓은 경력을 활용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임시직 일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기술이나 경영 경험을 살려 컨설팅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및 콘텐츠 창작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마켓 등을 활용한 부수입 창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직접 만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노후 준비의 핵심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산 8천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 후 1년 단위로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시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자산 8천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면밀히 계획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일부는 주식이나 월배당형 ETF 등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부수입을 창출할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자산 운용과 관리가 필수적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